자신에게 맞는 약을 쓰다 보면은요, 일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무서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울증, 양극성 질환의 치료 방법, 특히 약물 치료와 또 자살 방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유태인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뉴욕에 갔다 오더니 닥터 정, 내가 아무래도 조울증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쓰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블루밍데일 백화점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3,000불짜리 핸드백을 보더니 사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샀대요. 근데 이분이 유태인으로서 돈을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돈 쓰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내가 갑자기 기분이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앓고 있는 조울증을 나도 이제 그 병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요. 2딸이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는 ADHD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분은 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병이 있었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에 괜찮았고 결혼해서 잘 생활을 하는데 조울증 가족에서는 나중에 다시 조울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좋은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조울증일 때는 특별히 잘 듣는 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은 1943년부터 닥터 케이드가 쓰기 시작했던 리튬이라는 광물질이 있습니다. 리튬은 소금같이 이게 미너럴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 약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치료할 수 있느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먹거나 어떤 그 약을 쓸 때는 이제 이것이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갔다가 장에서 실핏줄을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혈관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심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도 가죠. 이 두뇌에는요, 우리 그 굉장히 좋은 그 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blood brain barrier, 혈관과 두뇌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에서 어떤 거는 들어가게 하고 어떤 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거나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거 잡수시면 그게 다 두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주는 약보다는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약국에 가가지고 good brain 뭐 이런 그런 약이 있으면 그거 사다 자꾸 먹이려고 그러시는데 그거 다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blood brain barrier, 이 장벽에서요 딱 보초가 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거는 보내고 안 들어갈 건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광물질이 두뇌에 가면은요, 이 리튬이 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에서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뇌에서 너무 도파민이 올라간다던가 너무 세로토닌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2번째 약은 간질약입니다. 간질이라는 건 에필랩시, 우리 두뇌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알파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파장을 가지고 이제 전기가 나오고 밤에는 베타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더 천천히 나오는 이런 느린 그 웨이브가 나오는데요. 이 전기가 어느 날 막 이렇게 갑자기 정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 간질. 이 약을 쓰면은 이 전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약들이 우리 두뇌에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보낼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뇌 전파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그러는데, 이 뉴로 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너무 조금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조울증 증세가 오는데요. 간질을 막아주는 엔타이 컨버전트, 그러니까 간질 치료제를 쓰면은요, 데파코시라던가 럼믹탈이라던가 이런 약들이 많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으면 딴 거로 바꾸면 되고요. 세 번째 약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그 닥터 내쉬라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조현병이 있는데, 그 약을 쓰면은 그 밤에 자기가 성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갖다 그만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심한 그 환청이랑 그다음에 환각 상태가 생기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 거기서 그 환자가 썼던 약, 메이저 항정신제 약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또로진이라는 약이라던가 헬돌이라던가 이런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손이 좀 이렇게 떨리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약간 굳어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가면 쓴 것처럼 되고, First Generation Antipsychotic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한 뭐 10가지가 넘습니다. 프롤릭신, 또로진, 헬돌, 멜로릴, 스텔라진, 여러 가지 약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손이 떨리고 약간 이제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입을 잘 다물지 못하니까 이제 침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조금 떨려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Second Generation Antipsychotic, 그래가지고 항정신제 중에서 제2대 약이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5가지 약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약 중에서는 리스페리던, 세로퀄, 올란서핀, 아빌리파이,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요, 아주 스무스하고 뭐 이렇게 손 떨리고 뭐 이런 게 뻣뻣해지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참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요, 이 약들이 너무 입맛을 좋게 해가지고 환자들이 자꾸 너무 먹으니까 올란서핀 같은 경우는 몇 달 만에 그냥 20파운드, 30파운드가 몸무게가 늘어가는 경우가 있고, 몸무게만 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피 검사를 해보면은요,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슈거 레벨도 올라가고, 어떤 약은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당뇨까지 이제 만들게 하는 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약을 끊어야 됐죠. 아니면 양을 굉장히 줄여야 되고. 그런데 이런 약들 중에서 환자에게 잘 맞는 약을 쓰면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증이나 우울증, 우울하거나 너무 화가 났거나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돈 많이 쓰고 폐가 망신시키는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확 줄여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급할 때는 입원하면 이런 약을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리튬이나 간질약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써가지고 조금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항정신제는 급할 때는 많이 줘도 되니까 그때 많이 씁니다. 이런 3가지 약들 중에서 1가지나 또는 2가지를 자신에게 맞는 약을 쓰다 보면은요, 일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의사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K처럼 UCLA에서 교수도 하고 심리학 박사도 했고, 이런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환자들이 이걸 쓰게 되면은 굉장히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살이라는 무서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분들, 이런 약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다가
환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금방 불안하고 금방 우울해지고 분노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면 참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아주 이분들 약을 잘 쓰고 있는 동안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명의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울증, 특히 어떤 약물을 쓰면은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